네, 일주일째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상 처서에도 더위는 꺾이지 않을 전망인데요. 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세한 폭염 상황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도대체 언제까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도 밤에도 더웠던 거죠? 네, 어김없이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특히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또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길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 제주 서귀포입니다. 서귀포의 경우에는 4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연속 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제주 서귀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서울의 경우도 최저기온이 27.4도를 기록을 하면서 광복절부터 6일 연속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해안가 근처가 이제 열대가 좀 극심한데요. 이제 강릉의 경우에는 최저 기온이 27.7도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과 전주, 대구, 부산 등에서도 밤더위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가 이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고온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이제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한낮에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것이고 이 수증기는 주로 열을 붙잡아두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낮에 이 열기를 다 붙잡아두면서 이게 밤까지 이어져서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분간도 이렇게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대야 그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최저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우리가 예. 초열대야라고 합니다. 예. 통상 이제 초열대야는 주로 이제 강릉이나 속초 이렇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 쪽에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실 우리가 초열대야가 지금 나타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예. 이제 화요일에도 그렇고 월요일에도 그렇고 이 강릉과 속초 지역은 거의 그 최저 기온이 30도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거의 초열대야급 밤더위가 나타났기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열대가 이어질 걸로 또 보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면은 전국의 열대야 발생 일수가 역대 6위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역대 6위라는 거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밤더위가 극심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광복절부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폭염 경보로 특보가 상향된 곳도 많다고요. 네, 광복절 때부터 전국이 이제 폭염특보를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연휴를 지나면서 점점 더 확대되고 강화가 돼서 지금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지금 그러네요. 내려져 있죠. 이 주로 이제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 제주에만 폭염 경보가 내려졌었는데 이 거듭 폭염 경보로 강화된 부분이 많아지면서 지금 중부 내륙에도 폭염 경보로 짙게 칠해진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는 이 기압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폭염이 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오면은 이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요 주로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나타나고요. 동쪽 지역은 이 서쪽과 약간 양상이 달라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남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지는 특성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동쪽 지역은 조금 습도는 좀 내려가더라도 이 고온의 성질이 열풍이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동쪽 지역은 땡볕더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같은 더위를 설명을 하더라도 이 찜통더위, 땡볕더위 이렇게 성질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요새 계속 찜통이던데.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찜통더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런 주로 이제 경북 지역, 이런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땡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도는 좀 낮지만 한낮에 강하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 화요일에는요, 경북 울진의 낮 기온이 37.9도까지 올랐는데 예. 이게 1971년 기상 관측이 시작한 이래 역대 8월 중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극값을 새로 썼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오히려 이런 경북 지역 또 이제 동쪽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땡볕더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특보가 강화되는
강화되는 곳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주의보가 새로 내려지거나 네.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되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당연히 30도를 웃돌고 체감온도도 33도에서 35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도 좀 무더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가 처서라던데 절기상 처서를 찾아보니까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만큼 싹 시원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나 봐요. 이번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사실 처서에는 정말 좀 더위가 꺾인다고 해서 우리가 기자들도 처서 매직이다, 처서 마법이다 그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최근 5년간에 정말 이 처서 매직이 얼마나 네. 나타났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일단 이제 전국적으로 평균 최고 기온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기록적인 더위였죠. 이때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 평균적으로 32도라는 거는 거의 전국적으로 되게 뜨거웠다는 거거든요. 예. 작년에는 정말 처서 매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는 추석 폭염까지 이어져서 정말 길게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2021년과 2022년, 2023년에는요. 정말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예. 비가 내리면서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기온이 살짝 내림세를 보이면서 진짜 폭염이 좀 이렇게 완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2020년에는 또 이제 낮 최고 기온이 30.6도를 기록하면서 예. 폭염특보가 쭉 유지되긴 또 했더라고요. 아니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해마다 진짜 절기상 처서가 오면은 진짜 더위가 꺾인다라는 게 사실 해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지난해처럼 처서 매직이 없고 그 2023년처럼 처서 매직이 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올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매직이에요, 아니에요? 매직은 없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제가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불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 남동 쪽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기 중하층에 주로 위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위로 저 티베트 고기압이 보이시죠? 예. 저 티베트 고기압은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뜨겁게 달궈져서 만들어진 큰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은 고온 건조한 특성을 갖는데요.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위치를 하면서 저렇게 이중으로 겹치게 되면요. 마치 우리가 한여름에 이불을 두 겹을 이렇게 덮고 있는 듯한 거의 예.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층, 하층 그리고 상층이 모두 뜨거운 공기에 공기덩이로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폭염이 또 이어지는 것도 저런 이중 고기압 형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 티베트 고기압이 사실은 좀 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 이 주말 그러니까 처서 때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오히려 그 티베트 고기압이 본체가 좀 떨어져 나와서 예. 한반도에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걸로 보여서 주말인 처서에도 매직은 없겠고 예. 계속 체감 33도로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여름에 더위도 더위지만 또 태풍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이 태풍이 다 비껴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올여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1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다 한반도를 비껴갔어요. 다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뭐 폭염 고기압이 계속 이 태풍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28호 열대저압부, 그러니까 태풍의 전 단계라 볼 수 있는 태풍의 씨앗인 열대저압부가 당초 한반도를 향할 걸로 보이면서 저희도 약간 긴장을 좀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태풍이 힘이 좀 크게 발달하지 못하면서 링링으로 발달을 못했고요. 그래서 소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 열대저압부가 소멸을 했다라는 거는 아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좀 더 힘이 더 약화가 됐다라는 것이고 이 작은 소용돌이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규슈 쪽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좀 재발달을 해서 지금 규슈 쪽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또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본 가고시마 서쪽 해상에서 중심 풍속 초속 18m 정도로 강도
1로, 그러니까 강하진 않아요. 네. 강한 태풍은 아니고 좀 약하게 발달을 해서 어쨌든 태풍으로 발달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은 다시 링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신에 지금 힘이 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다시 또 약화가 될 전망이지만 어쨌든 태풍으로 발달을 한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어요. 일본 규슈 쪽에 머물다가 소멸을 할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태풍의 씨앗인 이 열대저압부가 굉장히 강한 열기,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한반도로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뜨거운 수증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오늘 좀 비 소식이 있습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이 수증기가 이제 내륙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더위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사실 태풍이 완전히 이 폭염 고기압을 뚫고 와서 한반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폭염주의, 그러니까 태풍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예.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은 이 태풍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한반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버티고 있는 고기압들을 거의 뚫고 왔다라는 네. 거여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더위도 좀 꺾이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예. 좀 더 가을로 접어드는 이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8월 말까지 태풍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2016년 이후 9년 만에 정말 태풍 없는 여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황은 좀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태풍이 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좀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더운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좀 짧게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덥겠습니다. 네.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드디어 비 소식이 잡혔어요. 예. 중부지방에 좀 비가 내리는데 아직 얼마나 내릴지 그리고 정말 중부지방만 내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더 가까워질수록 더 최신 정보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비가 많이 내린다면 정말 폭염특보는 해제가 될 수 있고 더위가 꺾일 수도 있어서 이게 폭염의 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상청이 브리핑을 할 텐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분석 내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폭염 상황 짚어봤는데요. 당분간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더위 대비 계속해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